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11월 4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다가온 한 주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금주의 키워드는 코스닥 급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슈체크에서는 코스닥 급등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코스닥 급등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사실 이걸 저희가 다 예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10월 증시 이벤트에서 11월 증시 이벤트에서 제가 코스닥 리뷰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보여드렸죠. 1월부터 10월까지 코스닥 수급 현황.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기관은 16년도 4.4조 매도, 17년도 4.1조 매도, 총 그래서 8.5돌 매도를 해서 기관의 매물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라고 제가 이번 11월 증시 이벤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간 증시 체크에서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하는 코스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 코스닥이 전년 대비 2배다 라고 해서 시장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제 주도주 파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코스닥은 현재 실적, 매출 이거보다 성장성에 관심을 두라 그랬죠. 그리고 12월에 대주주 양도 차익을 겁내기보다는 일단 랠리를 타고 상황에 따라 팔지 보유할지 고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도주 파악에 최우선을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주도자가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 하시고 싶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하고 싶은 분들은 정부정책 연관주 말씀드렸죠. 4차 산업,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번 주에 코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기관이 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조 원어치를 급히 매수했습니다. 단 5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긴 한데 어쨌든 간에 1조 원을 단기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가총액 상위주가 주도주입니다. 자, 매수 주체 한번 보시죠. 자, 11월 10일부터 지난주 지지난주긴 합니다.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코스닥 지수가 약 70포인트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최고점까지 치면. 근데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투자가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보세요. 10일에서 15일 동안 기관이 약 1조를 샀습니다. 1조를. 1조 넘게 샀죠? 넘었네요. 1조. 1.1조 정도 샀네요. 그죠? 그 중에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나 투신이 수익률 게임을 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얘네가 차는 종목들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수급도 제가 11월부터는 다 쪼개서 보여드리죠. 좀 이따도 보시겠지만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쪼개서 다 보여드리죠. 금융투자가 꽤 많이 샀습니다. 보험도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보험에 박스가 없는 부분. 뭐 42억, 83억 샀는데 390억. 얘네 평소 체력에 5배 넘게 6배 산 거예요. 투신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평소 사던 거에 2~3배 산 거고, 금융투자 말 그대로 게임을 한 거고, 2천억, 2,700억씩 샀으니까. 연기금도 한 3~4배 샀고, 사모펀드 국가도 이렇게 샀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
일단은 일단 저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샀냐? 자, 첫 번째가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매수와 ETF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뭐 코스피면 코스피 200, 코스닥이 뭐 코스닥 150이 있단 말이죠. 프로그램도 뭐 차익과 비차익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쇼핑할 리스트의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정해서 그걸 그냥 프로그래머화해서 산단 말이죠. 한 종목 한 종목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고 이렇게 쑥 주문을 하듯이 얘네도 이렇게 딱 해놓고 한꺼번에 사버린다고요. 인터넷 쇼핑하듯이. 그리고 ETF, 요새가 이따 설명드리지만 ETF로도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매수한단 말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그게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 매수. 자, 이게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차익거래에서도 그 박스가 없는 부분, 뭐 11월 9일, 8일, 7일, 6일보다 뭐 크게 많지 않아요. 특히 여기 보세요. 비차익거래. 이 비차익거래가 뭐냐면 쇼핑할 종목을 이렇게 막 복수로 정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쇼핑 리스트 만들어 놓고 쇼핑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인터넷 절자 결제하시게 뚝뚝뚝 사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박스 11월 17일부터 10일까지 산 금액, 순매수 금액, 비차익 거래에서 그 다음에 9일부터 2일까지 보세요. 매수 금액이 비교가 안 되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코스닥이 갈 것 같은데 기관 투자들이 보기에 지금 장바구니가 너무 많이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8.5조 팔았다고 16년, 17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급히는 사서 채워야겠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어떻게 사요? 쇼핑 리스트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수로 묶어서 사버리는 거죠. 비차익으로. 그렇게 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가 슈팅이 나온 거죠. 그죠? 이해 가세요? 시기관은 프로그램 차익 및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급히 매수했다. 이제 장바구니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미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뭉터기로 샀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산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탑 20 종목, 20 종목, 뭐 30 종목을 그냥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사서 일단은 미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쟁겨 놓은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또 ETF. 여러분,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 종목 관심 없으신 분은 ETF 사셔도 좋아요. ETF 사셔도. 여기 보시면 ETF도 상장지수 펀드인데 요새 하루에 설정액이 거의 5천억입니다. 5천억.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요새 ETF로도 많이 들어온다. 뭐 ETF,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가 ETF를 많이 산다는 건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ETF에서 사는 거죠. 그 프로그램과 ETF를 통해서 급격히 산다. 빨리 사서 채워 넣어야겠는데 하나하나씩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뭉텅이로 묶어서 샀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의 1위부터 15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업종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제약바이오, 콘텐츠 조금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 11월 10일 시초가랑 11월 16일 많이 샀던 종가를 보면 상승률이 이제 빨간색 20% 이상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요 11월 10일에 31,900원이었는데 16일에 63,300원 100%가 올랐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사면 이렇게 못 사겠죠. 며칠 동안. 그냥 꾸러미로 사다 보니까
얘가 그냥 들어가서 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탑 15 중에 마이너스 있어요, 종목이? 없죠. 다 플러스잖아요. 그 안에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었겠죠. 가장 많이 산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셀트리온 제약이죠. 전기차. 이제 보셨죠? 시장을 사다 보니까, 시장을 통째로 들어서 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셀트리온이 지금 많이 올랐죠. 못 갈 것 같지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 투자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투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앞서 보여드렸죠? 근데 거기는 안정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의 절반이 적자예요, 여러분. 1200, 1300 종목 중에. 그럼 적자 종목 연기금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죠.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는 종목이 코스닥 종목의 15종목 이하다. 시가총액이 그건 헷갈리니까 어쨌든 그만큼 살 수 있는 연기금이 살 수 있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 지금 연기금이 살고 돈이 들어간다니까 여러 가지 매수 주체들이 급히 사들인 거죠, 시장을. 걔네들이 사들인 거랑 나중에 연기금이 살 거랑 겹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코스닥이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형주 하고 싶은 분은 시가총액 상에 여기 보이는 거 안에서 사셔야 되고, 이런 거 보이는 거 시가총액 살 때 많이 올랐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 사셔야죠. 이평선을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잘 못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어서. 그게 정배열된 차트에서 이제 사는 법은 눌림 먹을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중소형주 사고 싶은 분은 이제 그걸 사셔라. 근데 좀 가급적이면 대형주를 원하면 대형주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뭐 굳이 중소형주 갈 필요가 있나요, 요새?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도 나왔었죠, 그죠? 어쨌든 제 방송을 가끔 되도록이면 PC로 보십시오. 종목을 한번 보세요. 정지시켜놓고 화면을. 시장을 통째로 미천을 장만하려고 시장을 통째로 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은요, 미천이잖아요, 여러분. 쉽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780까지 올라왔지만 그 종목이 그 지수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700으로 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의 주가가 장대 연봉이 나온 자리는 쉽게 안 깨지죠. 왜냐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인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려고 하겠어요? 그 세력이? 그죠? 큰 돈이 들어온 자리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급의 핵심이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후지 많이 올라서 급등했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조정이 진행된 후에 재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사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종목 사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매매하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된다. 시장을 지금 왼쪽으로 턴했는데 난 오른쪽에 서 있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중소형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바깥에서 있는 거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라고. 또 제가 또 이제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이거 제가 10월 5주차 증시 체크에서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IT 금융이 가고, 쉴 때 2등 업종 순환매가 7월엔 철강 화학, 9월엔 게임 제약 바이오,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중국 소비주였죠. 그래서 이제 11월 주도주가 오는데 과연 IT 금융이 다시 가느냐. 강세장은요, 주도주가 반드시 존재하며 증시 상승을 주도한다. 그 주도주가 쉴 때 2등 업종이 순환매한다.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꺾일 확률이 난 적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1선은 이탈세, 금융업종은 둘째 치고 IT 한번 보잔 말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느냐. 또 얘네들이 간 다음에 쉬고 그 다음에 또 갈 때는 그 중소형주가 가는 거고 IT 금융. 계속 여러분 순환매라는 게 있는 거. 이 그림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연말 장세를 맞이한 우리의 장세라고 해서 제가 10월 5주차 방송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걸 꼭 어디 가서도 이렇게 보실 수 없다. 이게 저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이런 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이제 오늘 방송했던 거, 이런 거를 보셔야 여러분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지난주 코스피 현황, 제가 이렇게 현황은 뭐 2250에서 2600 했는데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업종, 조선은 뭐 그냥 뭐 쏘쏘하죠. 그나마. 자,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계단식 상승 지속하고 있는데,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저점이 낮아지지 않아요. 낮아졌다 다시 올라갔죠. 그죠? 11월 3주차에. 그래서 이제 소외 업종을 계속 봐야 된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IT를 말씀드릴게요. 11월 1주차, 2주차,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횡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관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사모펀드와 국가기관이 차익 실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지수는 빠진 것 같은데 뭐 다시 올라가고 뭐 그냥 관망세죠. 누가 특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투자를 관점을 가져야 되고 주식 비중을 낮춰야 된다. 코스피는 이제 예상 지수는 250에서 2500에서 2600 사이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자. 근데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올해. 자, 코스피가 외국인 뭘 샀나 볼까요, 여러분? 자, 순매수한 거 보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 얘네가 사도 이제 시가총액 상을 샀다. 이제 긍정적인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샀다는 게 막 긍정적입니다. 여태까지는 같이 사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롱숏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판 건 이제 ETF만 팔았다. 외국인 판 건 중요한 거 아니고 매수한 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코스피가 다시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연기금이 뭐 샀나 볼까요? 넷마블 게임즈, 카카오, CJ 이마트, 하나생명, KTNG, 대한항공, 한미사이언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수주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LG생활건강은 뭐죠? 화장품이죠. 아리랑, 코스닥, ETF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내수주 화장품 ETF를 샀고요. 매도한 종목은 17년 1분기 3분기 동안 수익이 많이 난 거, 상승 많이 해서 수익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좀 자세히 보셔야죠. 670에서 722실 예약했는데 아주 예상외로 아주 슈팅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 중대형주 정부 정책 테마 말씀드렸죠. 예. 그냥 슈팅이 이렇게 훅 나와버렸어요. 박스권 돌파한 이후로 10월 중순에 쭉쭉쭉 갔죠. 사실 그러면서 시가총액 탑 15, 15 종목이 갔습니다. 상위 종목이 갔죠. 진짜 가파르죠. 3주차까지. 금융투신의 수익률 게임 계속 말씀드리죠. 얘네들이 사는 종목을 관심있게 사야 된다. 어마무시하게 샀습니다, 여러분. 기관이 13일, 14일을 보세요. 엄청나게 샀죠. 지수가 엄청 올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및 정책 테마주를 관심 갖는데 이번 주는 중립적인 투자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 주식 비중을 관망한다. 이번 주만 기간주 종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따라가서 사시지 마시고 이번 주는 꼭 착각하지 마세요. 770에서 800을 좀 할 것 같고 지수는 완만한 상승 혹은 박스권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자,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 신라젠, 바이오메드, CJ, ENM,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코믹팜 여기 쫙 있는 게 노란 박스 있는 게 뭔가요? 시가총액 탑 20위 이내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판 거죠. 그죠? 투신도 볼까요? 뭘 샀나? 자, 똑같아요. 시가총액 탑 20 이내 종목 플러스 IT, 전기차 뭐 이렇게 잡다구리가 샀습니다. 매도 종목은 이제 20에 2만 2의 종목들이죠. 아, 파라다이스가 껴있나요? 판 거는? 네. 예, 어쨌든, 이해 가시죠? 연기금은 뭘 샀나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결국, 그 많은 돈을 금융투자와 그거는 샀다는 거죠. 프로그램과 ETF로 탑 22 종목 안에 종목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 핵심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다. 그래서 코스닥 주도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주도업종이라 그렇고 주도주가 탑 22 종목이죠.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의 급등이 우려나고 있는데 이제 12월 양도차익 관세가 있어요. 대주주 그래서 큰손 대량 매도 우려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면 한번 랠리를 타본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칭 KRX 250이 출시 예정. 이게 뭐냐면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짬뽕을 해서 200에서 250 종목으로 이제 인덱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KRX 200.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사게 되면 이제 대형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보다 이런 걸 많이 산다고 아까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럼 프로그램 매매할 때 KRX 250이 들어가 살 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도 이 안에 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껴들어가 있는 종목은 수급이 안정적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코스피만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서 코스닥까지 같이 사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위험하니까 안정한 코스피랑 짬뽕을 시켜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구성 종목에 관심이 필수입니다. 필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 때 환율 수혜업종, 피해업종은 좀 구분해서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중심이 전망. 자, 코스닥 급등에도 지금은 강세장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만 화살표만 보여드렸죠. 금주는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뭐 FOMC 회의로 공개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차피 뭐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이럴 때 말씀 안 드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슬림하다는 종목에 대해 트레이딩 바이다. 단타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IT 업종에 관심을 집중하자. 삼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 꼭 외우세요.